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대 임지웅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에는 몸이 좀 나른하고 또 기운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또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우리 몸을 보양할 수 있는 토종딸을 준비했습니다. 이 토종딸은요, 10년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한 대한민국 순수혈통의 토종딸기라고 하는데요. 원기를 회복하는 보양식, 대한민국 토종딸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돼지고기, 소고기만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사랑하는 닭고기. 이 닭고기 중에서도 임금님이 즐겨 먹었다는 아주 귀한 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순수혈통 토종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흔하게 널리고 널린 게 닭고기라고요? 좁게 좁은 케이지형 닭장에서 항생제 먹고 자란 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닭에 빠져 지내기 10여 년, 7.8기의 정신으로 마침내 복원에 성공한 순수혈통 토종닭. 이거 힘부터 남다릅니다. 대한민국 토종닭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랐었다는 귀한 토종닭을 찾아 나선 곳은 충북 충주에 위치한 한 양계장. 순수혈통 토종닭이라 그런가요? 큼지막한 덩치에 힘도 엄청 세 보이는데요. 요즘 시쳇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순수혈통 토종닭의 특징은 어떻죠? 예, 우리나라 순수혈통 토종닭. 이렇구나. 벼슬이 7개. 야, 진짜 7개네요. 띄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깃볼에 예. 하얀 반점. 하얀 반점. 그리고 긴 꼬리. 그리고 윤기나는 털. 예. 그 다음에 다리. 다리 오고 이제 다리 까맣고. 정말입니다. 이 집 닭들은 다리가 죄다 검은빛을 띠고 벼슬이 마치 왕관 모양을 한 데다 귓볼에 하얀 반점이 있는 게 진짜 순수혈통 토종닭이 맞네요. 고기가 삶았을 때 붉은 빛이 나와요. 아, 먹을 때도 붉은 빛이 나고. 네. 그리고 나르는 힘이 난다고요? 예. 높이 나르면 이 3m 80, 길이는 80m까지 날아가요. 그건 평균 잡아서 나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연 사장님이 말씀하신 80m를 날 수 있을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암탉수탉. 같이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날려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결과는 과연? 아우, 못 날라 저 놈들이. 왜 오늘따라 안 돼? 닭 잡고 오리발 내미는 것도 아니고 닭들 때문에 사장님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라라 토종닭. 하나, 둘, 셋. 일단 힘차게 날아오르기는 했는데 와, 신기해. 와. 잡종이다 보니까 실제로 부화를 시켰을 때 처음에는 잡종이 80%, 순종이 20%인데 그걸 반복해가지고 7년 동안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순종이 95%, 잡종이 5%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종닭이 복원됐다고 보죠, 지금 현재로서. 순수혈통 토종닭을 복원하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항생제를 쓰지 않는 까다로운 생육법과 근친교배로 인한 높은 폐사율, 한약재를 이용한 미생물 사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데요. 순수혈통 토종닭의 성공 비법이 뭘까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미생물 만든 거 이걸 먹이면은 일단은 이 호흡기라든가 이런 잡병이 안 와요. 그 일반 사람들은 항생제를 먹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먹입니다. 일단 이걸 먹이면은 대변에서도 30% 냄새가 감소가 되고 이거를 또 이거 미생물을 갖고 소독을 하면 개사에 냄새가 안 나요. 각종 한약재와 쌀뜨물, 민들레와 쇠똥 등의 비법 첨가물을 섞어 만든 미생물 사료를 물과 함께 1000대1로 희석해 닭에게 먹이면 각종 잡병은 물론 조류 독감도 끄떡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유정란도 순풍 낳는다는데요.
이를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시키면 실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겠죠. 자, 준비 완료! 바로 이놈들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인데요. 아주 활발한 게 건강해 보이네요. 삐약삐약 소리도 내고요. 지금 막 숨 쉬는 게 느껴져요. 아, 근데 이 병아리들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노란 병아리가 아니네요, 네, 사장님. 우리나라 토종닭에는 네. 하얀색, 황색, 검정색이 있습니다. 아. 그 하얀색은 옛날에 그 임금들이 즐겨 먹던 닭이고, 요 황색은 정승이 먹었던 닭이라 있습니다. 정승이요? 예, 요거는 장수들이 먹었던 검정닭인데, 하얀색은 원인은 하얀색이 지방이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지방도 있고, 이 맛도 있는 게 황색이고, 네네. 그 다음에 검정색이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장수들이 먹었던 닭이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얀색, 황색, 검은색이면 어떻고 지방이 많고 적으면 또 어떠하리. 특제 사료에 주인장의 정성을 먹고 자란 순수 혈통 토종닭. 외할머니의 사랑 닮은 맛깔난 손맛 담아 요리를 쫙. 큼지막한 토종닭 인삼, 대추, 마늘 넣고 국과 백숙으로 끓여내니 보글보글 끓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주주주주주주. 이거 식욕 제대로 돋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한번 맛을 봐야겠죠? 탱글탱글한 거 보이세요? 이 윤기 나는 거?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입으로? 먹어볼게요. 야, 오, 진짜 신기하다. 일반 닭보다 좋게 2배는 큼직한 토종닭 닭다리부터 한 입 뜯고 기름 쫘르르 진하게 우러난 백숙 국물도 호로록 호로록. 쫄깃쫄깃 토종닭, 각종 채소와 감자 썰어놓고 매콤달콤 양념장을 더해 보글보글 끓여낸 닭볶음탕도 끝내줍니다. 예술. 토종닭 하면 사실 질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뭐 맛있지만 좀 질깃질깃하다. 네. 근데 전혀 질기지가 않거든요. 토종닭은 원래 질긴 게 아니고요. 네. 쫄깃쫄깃한 게 토종닭이에요. 아. 네. 이 닭은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네. 그 없어진 닭. 일반 닭에 비해 칼슘이 8배, 인과 칼륨, 철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도 그득그득합니다. 나른한 봄날 기운 없다는 분들, 순수 혈통 대한민국 토종닭으로 원기 충전 어떠신가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듯 완도를 마주하면 절로 웃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마저 빙그레 웃는 섬. 맛에 웃고 인심에 웃고 경치에 웃는다는 완도를 들여다봅니다. 완도대교를 건너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보고 동상. 통일신라 시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바다를 호령하던 해상왕 장보고에게 완도 바다는 동아시아 무역의 전진 기지이자 거대한 해상왕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150m의 나무다리로 연결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섬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이자 천혜의 요새였던 장도. 해상왕의 꿈을 담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죠. 장보고가 828년에 이곳에다가 진을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군사를 훈련시킨 다음에 해적들을 물리치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삼각 무역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완도의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인 장보고. 완도 하면 장보고죠. 최고죠. 으뜸이죠. 전 세계 유명한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화려했던 그날의 흔적은 12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완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 완도. 완도읍 시가지 역시 거대한 공원을 연상케 합니다. 완도에 오시면은 완도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그리고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완도에 가장 멋있는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주도입니다. 완도항 바로 앞, 구슬같이 생겼다 해서 이름 붙여진 주도는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상록수의 섬. 벌목이 금지되어 있는 온대식물의 보고입니다. 주도의 왼편, 해변공원가에 버티고선 2014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주재관. 해조류 센터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파제 끝 꽈배기 모양의 빨간 이 등대의 이름은 노래하는 등대. 등대 고유의 역할과 함께 조명쇼와 노래를 선사합니다. 볼거리 가득한 완도항은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 하루 3번 제주행 여객선이 출항합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향한 발길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완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솟은 높이 76m의 완도타워에서는 완도읍은 물론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고 날씨가 허락하는 날에는 제주도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펼쳐진 완도의 바다는 뱃길 빼고는 거의 양식장으로 들어차 있고 신지대교 너머엔 또 다른 보물들이 기다립니다. (2005년) 완공 이후 수많은 관광객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신지대교. 다리를 넘는 관광객 중 열의 9은 이곳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찾습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1년이면 한 100만 명 이상 찾아오는 남해안의 최적지 휴양지이고요. 광활한 은빛 백사장. 그의 버금가는 구계등 해변은 완도읍 서쪽 정도리의 해안선으로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을 맞아 동글동글한 몽돌들로 가득합니다. 몽돌들이 9계단을 이루고 있어 구계등. 파도가 들락일 때마다 100가지 소리를 내 백세금이라 불리는 것이죠.
자연의 오페라를 뒤로 하고 만난 청해포구 촬영장. 지난 2004년 장보고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 해신의 촬영 이후 수십 편의 드라마, 영화가 촬영되며 완도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고 이렇게 청정 구역에서 이런 청해포구 같이 과거의 여행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타임머신을 탄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생생하게 재현된 통일신라 시대의 거리와 생활 모습. 진짜 물 있어? 이 청해포구 촬영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게 정말 그 상상도 못했는데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진 정말 초가집이며 모든 꽃과 나무가 바다와 함께 어우러졌다는 거는 정말 오늘 와서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총 180억 원을 들인 세트장은 지금까지도 매년 드라마, 영화는 물론 각종 TV 프로그램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완도의 한가운데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5개의 봉우리. 그중 가장 높은 상황봉에 등에 완도 수목원이 엎여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난대 수목원이면서 가장 큰 난대린 차생지로 명성이 높은 곳이죠. 완도 수목원은 난대 상록 화렵수림이 메인이 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특색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50헥타르에 걸쳐서 있고요. 그 전체가 상록 화렵수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69종과) (3,449종의) 동식물이 자생하거나 이식되어 자라고 있는 완도 수목원에선 열대우림 속에 있는 듯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고, 그리고 아기자기하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는 것 같이 참 좋아요. 난대 숲속 탐방로, 전통 한옥 구조의 산림박물관, 아열대 온실 등 여의도 3.5배의 크기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전시 체험장들은 시간 내서 여유롭게 둘러봐야만 그 진면목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섬 아닌 섬, 섬과 육지의 매력을 동시에 품은 남해의 보석 완도. 해상왕 장보고의 자치와 자연과 사람이 빚은 풍경이 여러분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살 가득 머금은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는 봄. 하루가 다르게 풍성한 색을 더해가는 산길로 진한 봄 향기를 찾아 나섭니다. 수려한 풍광과 더불어 역사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걸으며 나를 찾아가는 길. 서산의 아라뱃길을 소개합니다. 이 살랑이는 봄바람, 꽃향. 꽃을 보면 정말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상쾌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봄 기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산길 곳곳에 내려앉은 봄꽃들이 하나 둘씩 기지개를 켭니다. 아라뱃길은 봄꽃과 함께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봄철 트레킹 코스로 인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문화재와 유적지까지 둘러볼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길, 아라뱃길 1구간을 찾았습니다.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노란 수선화가 이 집하고 참 잘 어울리네요. 예, 그때가 어우러진 노란 수선화가 봄을 더하죠. 여기가 아라매길 1코스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봄을 알리는 꽃들을 이제 구경하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소나무 숲이 우거진 낮은 야산 아래 남향으로 자리 잡은 전통 한옥. 100년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서산의 유기방 가옥입니다. 오랜 세월을 머금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고택은 찾는 이들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이렇게 앉아서 봄바람만 맞는 것도 참 운치 있고 좋네요. 여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가옥으로서? 이 서산지방에서 이렇게 양방 가옥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음택이나 양택이나 다 풍수를 무시하지 않고 잘 졌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집이 그렇게 좋은 자리래요. 이렇게 온 기운을 이렇게 쓸어 담는. 그렇죠. 이렇게 자청령 우백고 딱 감싸고 앞에 넓은 들이 이 집으로 달려들고 앞에 물이 흐르고. 고즈넉한 고택 안에 흐르는 시간은 느릿느릿 여유롭습니다. 낮은 토담을 지나 뒷마당으로 들어가면 나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야산 가득 넘실거리는 노란 물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고 묻는 꽃, 수선화입니다. 예, 여기 사시는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다 심은 거예요. 여기 계시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려한 게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이뻐요. 봄이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이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이 집하고 아주 어우러진 거예요. 그 검정 기와하고 노란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너무나 멋있는 집인데 수선화 또 해왔어도 일단 금으로 울타리를 한 게 아니라 난. 하나하나 심다 보니까 진짜 꽃천지를 수선화 밭을 만드셨는데 보기가 정말 좋아요. 아버님 덕분에 정말 기분 좋네요. 제가 고맙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가득 품은 채 쭉 뻗은 오솔길을 걷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에 맑은 공기까지 함께하니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미소를 보러 갈 수 있나요? 그렇죠. 마의 삼전성을 보러 가는데 네. 여기 불이문이라고 써있죠? 네. 이건 뭐냐면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신과 육신을 곱게 하나로 세우라는 뜻이고 또 진실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제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들어가 볼까요? 마해산을 향해 오르는 청록의 길은 마음속의 고민마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바위 틈 사이에 핀 꽃들도 봄을 알리는 거예요. 대단한 생명력이죠.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걸으면서 길거리에 핀 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이 자연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옆선에서 보면 다시고도 없고 이쪽은 두툼하고 섬세하게 아래쪽은 얇고 차갑고 단단한 바위에 한 줄기 빛이 닿자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깨어납니다. 천년의 세월, 거친 풍파에도 변함없는 백제의 미소. 모든 이의 마음을 품어주듯 자유롭습니다. 이 봄에 피는 꽃길 따라서 왔는데 숨어있던 역사 현장도 볼 수 있으니까 의미 있는 길이 아닌가 또 싶어요. 이 서산의 아라매길은 문화재와 함께 나를 찾아서 놀며 쉬며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국보 84호 마의 삼전불 있고 조금 더 가면 보온사지, 더 가면 개심사, 그리고 마지막에 해미읍성이 나와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 네,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 제가 오늘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찾을 수 있겠지요. 이제 개심사인데 자애로운 백제의 미소를 가슴 속에 새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개심사 입구니까 개심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도심을 떠나 조용한 숲길을 걸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오롯이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과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도 생깁니다.
그 길, 숲길 따라서 내려오니까 짠 하고 개심사를 만났네요. 네, 이 개심사인데요. 이 아라매길이 보온사지에 스님들이 개심사 가던 길을 이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끊어진 곳은 좀 손질해서 이렇게 이어놓은 곳이 이 개심사고, 이제 개심사에서 또 개심사 스님들이 해미장 가던 길을 이어놓은 곳이 아라매길 1코스인 거예요. 세상을 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하나의 길이 됐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절, 개심사는 그 중심에서 오가는 이들을 보살핍니다. 입구부터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절경을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활짝 열어줍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니까 정말 꽃 구경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달래, 봄을 알리는 벚꽃, 목련까지. 그 외에도 이름 모를 꽃들이 참 많아요. 야생화로는 우선 현오색, 제비꽃, 그리고 민들레꽃도 많이 봤죠. 네. 그다음에 이 개심사 들어오니까 자두꽃도 반기고 등수벚꽃도 이쁘고, 이제 좀 있으면 왕복꽃이 펴요. 몽실몽실. 그리고 청벚꽃도 펴요. 꽃잎이 연두색이에요. 아주 신비로워요. 그래서 풀을 창자 써서 청벚꽃이라고 그래요. 울창한 소나무 숲길 끝에서 시야가 탁 트이는 평지와 마주합니다. 아라매길 1구간 마지막 코스, 해미읍성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지만 사계절 중 어느 때에 와도 좋은 곳입니다. 아라매길 이제 마지막 코스인 해미읍성 안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꽃이 반겨주네요. 네. 그리고 이곳 안에 들어오면 왠지 과거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예, 이 해미읍성이요. 조선시대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 이 해미읍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성곽이 남아있는 곳 중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해미읍성의 탁 트인 풍경은 도보 중 지친 마음을 한 번에 풀어주는 좋은 휴식처입니다. 발끝으로 좀 봄을 즐기고 눈으로도 즐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힐링이 되셨나요? 네. 서산은요, 이 아라매길 1코스 말고도 2코스, 3코스, 4코스 다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세요. 그래요. 이 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아라매길로 모두 오세요. 일상에 쫓겨 나를 잊고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밝혀주는 꽃길을 걸으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돌아볼 수 있는 곳, 서산 아라매길로 나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몰랐던 그대와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아니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요, 이 노래가 항상 발목을 잡아요. 이 노래만 잘했어도 진짜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아이돌 가수 이거 했어도 됐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오시면은요, 이 하모니를 부르는 엄청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노래 잘하는 그분들 만나러 지금 right now 떠나봅니다. 오직 안 되겠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이들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 여러분, 여긴가 봐요. 지금 피아노 반주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니 대체 어떤 분들인지 진짜 궁금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길래 대체 저를 초대한 걸까요? 들어가 보시죠. 주인공은 바로 영월 별마로 합창단. 모두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별마로 합창단의 특징인데요.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에 모여 합창 연습을 하는 이들. 이날도 연습 시간이 다가오자 가족들 혹은 활동 보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속속 도착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듣기 괜찮아요? 네. 운동선수는 연습 전 준비 운동이 필수.
합창단이라면 연습 전 충분한 발성 연습이 필요하겠죠. 별마로 합창단도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기 전 발성 연습을 통해 목과 입술, 혀를 풀어줍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도 그리고 젊은이들도 발성 연습에 여념이 없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죠. 입으로 부를 수 없을 땐 수화로 노래하고 악보를 볼 수 없을 땐 노래를 들어서 외운다는 이들. 세대를 넘어 장애를 넘어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아니 여기에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실력파들이 모였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대체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그 강원도에 장애인 합창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참가하기 위해서 원래는 처음에는 그 급조된 팀으로 해갖고 이제 출전을 하다가 이제 몇 번의 입상을 거쳐가지고 대상까지 수여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 동강 합창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동강 합창단이 이제 그 보호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어울림 합창단이 되어가지고 다시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장애인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별마로 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년째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영월 관내에 40여 명의 순수 장애인으로 구성된 별마로 합창단. 별마로 합창단 활동은 이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내 생활에 있어서는 활력소란 노래를 원래 또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를 그것 때문에 또 하기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활력소는 돼요. 제가 비록 좀 아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뭐 약도 많이 먹고 하지만은 그래 노래 부르면 그래도 활력소가 돼갖고 참 좋긴 좋아요. 지난 2013년 6월 창단된 영월 별마로 합창단. 작년 8월에는 별마로 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연주회를 호평 속에 열기도 했는데요.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별마로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홍영숙 사무국장은 별마로 합창단에 대해 어떤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신체가 조금 불편하신데도 뭐 시각도 있고 또 농아팀도 있고 지적팀도 있고 이러는데 그 자기 신체 결함들을 이기고 또 어렵게 여기 자리까지 와서 열심히 합창해 주시고 또 즐겨 주시고 또 즐거워하시니까 그럴 때 제일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력만큼은 강원도 최고일 것이다. 이런 지휘자의 굳은 신뢰를 받고 있는 별마로 합창단. 앞으로의 발전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왜 가요만 부르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노래에 대해 친숙함을 먼저 느낄 수 있도록 가요부터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곡이라 조금은 서툴지만 서툴면 서툰 대로 점차 노래에 몰입하는 별마로 합창단원들. 사실은 저는 이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일반 분들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들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제가 더 이렇게 함께 이것을 공감할 수 있으면서 반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반갑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래요. 별마로 합창단의 하모니에 함께한 박경윤 리포터. 여기 앞에 선생님 계시죠? 네. 너무 예쁘시죠? 네. 자, 우리 여기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노래 중에서 대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 저요! 박경윤 리포터와의 대결에 용감하게 나선 이주형 씨.
그런데 의외로 호흡이 잘 맞는 듯한 두 사람. 혼신의 힘을 다하는 두 사람의 노래를 즐겁게 감상하는 별마로 합창단원들. 이런 합창단 활동을 통해 더 많이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는데요. 어찌됐건 엔딩은 화려하게 응원의 박수 속에 두 사람의 열창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냉정하게 평가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남자분이 잘했다 하시는 분 박수 쳐주세요. 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너무너무 잘한다.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목소리도 참 깨꼬리 같네. 돌아온 것은 단원들의 야유. 아니, 어머. 아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같은 단원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차별하셨어요. 아니, 야유를 보내시다니 이러는 게 어딨습니까? 제가 조금 응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호흡은 잘 맞지 않았어요, 그쵸?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서 대결은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료들과 함께 노래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별마로 합창단원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가 더욱 마음에 쏙쏙 박힙니다. 좀 더 큰 욕심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별마로 합창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잘 연습을 해서 저희가 올해 초창기 이제 다 4개 단체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좀 크게 가져봤는데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때 가면 강원도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월 장애인 대표로 나가서 상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5월달부터는 가곡을 합창 대회를 위한 가곡을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용감한 도전에 나선 영월 별마로 합창단원들. 조금은 서툴고 어색해도 온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별마로 합창단이 발전을 거듭해 강원도 최고의 장애인 합창단으로, 나아가 우리나라 최고의 장애인 합창단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때에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이 피부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가운 봄볕에 황사와 미세먼지, 거기에 꽃가루까지 날리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천연 화장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쑥과 당근, 또 삼채, 먹었을 때 좋은 채소들이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봄철에 예민해지기 쉬운 피부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이 봄철 피부를 지키는 특별한 방법, 직접 만드는 천연 화장품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시죠. 이렇게 향긋한 봄꽃도 활짝 피고 또 이렇게 따사로운 봄 햇살에 피부가 상하진 않을까 좀 걱정되는 요즘인데요. 오늘 봄철 특별한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따가운 햇살로 인해 피부가 가장 고난을 겪는 때가 바로 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좋은 봄철 피부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곡성에 위치한 전남과학대학교. 대체의학과에서 수업이 한창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왔는데 다들 멋지게 가운도 입고 계시고 해골도 입고 하더라고요. 대체의학과는 서양의학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민간치료법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천연 비누를 만드는 날. 그래서 저도 함께 천연 비누를 만들어 봤는데요. 비누 베이스는 크게 자르면은 빨리 녹지 않으므로 잘게 자르셔야 합니다.
비누 베이스와 당근을 재료로 한 천연 비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누 베이스를 간 당근과 섞어 글리세린과 아로마 향을 넣은 후 몰드에 부으면 짜잔! 당근 비누 완성! 이번에는 매화를 넣어 봄 향기가 물씬 나는 천연 비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꽃이 들어간 비누로 세수를 하면 제 얼굴도 꽃처럼 예뻐질까요? 천연 비누 만들기 생각보다 참 쉽죠?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다 생것을 넣는 거잖아요. 네. 혹시 상하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상하진 않은데 그래도 천연 비누는 좀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로 다 쓰실 수 없을 때는 랩으로 포장해 놓으시면 향도 좋고 그다음 피부도 촉촉하고 좋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 시간에 비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직접 집에서도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가 대학생인데 남자인데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이걸로 쓰니까 진짜 훨씬 좋아졌어요. 슈퍼에서 파는 화학 비누 못 쓰겠더라고요. 이 비누를 보고 제가 창업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요즘 저도 피부가 좀 건조하거든요. 우리 리포트님은 어성초 비누가 좋으실 것 같아요. 한약 재료인 어성초에 오일을 첨가한 어성초 비누를 추천받았습니다. 어성초 비누는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만드는 것보다 오일을 이용해 만들면 좀 더 보습 효과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만들고 보온을 시켜서 6주 동안 숙성해서 쓰는 비누인데요. 왜 6주라는 긴 시간이 요하냐면요. 가성소다에는 강알칼리예요, 이게. 자, 숙성 과정에서 다 날아가고 피부에 순한 그 재료만 순수하게 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드디어 천연 비누 만들기를 다 마쳤습니다. 학교에서 벗어나 야외로 직접 나가서 천연 재료를 채취해 스킨과 향수를 만들러 가는 길입니다. 올해 첫 야외 수업인데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가는 길에 꽃도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뭐 만들지 굉장히 궁금해요. 참 기대되네요. 저희도 좋아요. 올해 첫 야외 수업에 학생들도 들떴습니다. 오늘의 수업 장소는 바로 순천 왕대마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의장님, 우리 학생들 봄나들이 겸 야외 수업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야외 수업 장소를 제공한 왕대마을의 산공 스님은 교수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데요. 수선하고 닥쳤어. 사제지간으로 만나게 된 두 분은 환경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일치해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야외 수업을 하게 돼 모두 즐거워 보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향기가 코끝에 막 퍼지는 게 정말 봄이 왔구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환경이 전혀 파괴되지 않은 이곳의 특용 작물들은 천연 비누와 화장품의 재료로 유용하게 쓰인다는데요. 교수님, 저희 재료 다 준비해 왔습니다. 아, 쑥하고 돈나무라고 키워고 오셨네요.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삼채는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천연 화장품 만들 때는 제일 주의할 것이 첫 번째도 소독, 두 번째도 소독, 세 번째도 소독이에요. 다른 유해 물질이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삼채즙에 증류수와 에탄올, 글리세린을 섞어서 마음에 드는 공병에 밀봉을 하면 삼채 스킨 완성! 한번 뿌려드릴까요? 네. 방금 완성된 삼채 스킨, 과연 어떤 향기가 날까요? 우와, 향이 되게 좋다. 네. 아니, 향을 따로 첨가한 것 같진 않은데 향이 되게 좋아요. 네, 가지고 있는 고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요. 네. 오, 오늘 밤에 당장 발라봐야겠는데요. 이번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천연향수 만드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저한테 어울리는 향도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상큼한 우리 리포터님께는 레몬이 괜찮지 않을까요? 오, 오늘 옷 네. 색깔과 좀 비슷하게. 네. 네. 자. 저에게 어울릴 것 같다는 레몬으로 천연향수를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완성인가요? 네, 이제 한번 뿌려보셔요. 향 좋죠? 완전 네. 좋아요. 우와. 날씨도 좋은데 야외 수업까지 나오니 학생들도 더욱 진지하게 수업에 열중합니다. 지금 또 열심히 향수를 만들고 계세요. 네. 어떤 향수 만들고 계신 건가요? 더 향이 좋은 향수로 여자친구를 주기 위해서. 여자친구분 선물용으로. 네. 여자친구에게 예쁜 선물 하세요. 한 말씀 하시죠. 정민아 사랑해. 이렇게 따스한 봄 햇볕에 나와가지고 야외 수업하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바람 맞으면서 수업을 하니까 기분도 색다르고 자연꽃도 보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진행한 천연 화장품 만들기. 너무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천연 화장품 바르고 피부 짱 되세요. 피부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천연 비누와 화장품 만들기.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어디에 또 같이 가요? 오, 여친! 여행 친구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어딜 가든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암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오늘은 여친과 함께 충의 고장 예천으로 같이 가요. 여러분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충효의 고장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여행. 전 여정지는 예천 천문 우주센터입니다. 우주센터? 오, 맞아요. 하늘 보는 것이 하늘 보는 거. 우와, 이거 봐. 우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빙글빙글. 멋있다. 이야, 벌써 기대되는데요? 빨리 들어가 봐요. 우와, 우주인이다. 우주인. 이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야, 이 복장 갖춰 입으니까 진짜 우주인이 된 듯한 느낌인데. 맞아요. 정확히 어떤 복장인가요? 이게 우주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 안에서 입는 선내 우주복을 모델로 저희가 제작한 우주복입니다. 우와. 이야, 이게 이거. 여기 바다. 이야. 올록볼록 달 모양을 꼭 닮은 체험실에서 중력을 느껴보는 시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달 충격 체험 출발. 가자. 엉덩이. 야, 달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야, 이거 봐요. 위아래. 인기 만점 우주 체험 정복 완료. 천문 우주센터답게 이곳은 그야말로 별천지. 낮이든 밤이든 별 볼 일이 참 많죠. 이번에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요? 이야.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런 말 있잖아요. 기대됩니다. 이게 망원경. 여친,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예,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잘생긴 제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열려라, 참깨! 말 떨어지기 무섭게 활짝 열리는 하늘문. 와,
지붕이 열렸습니다. 여친. 또 햇살. 태양이 바로 보이네요. 피하고만 싶던 태양도 오늘만큼은 마주하고 싶어집니다. 이 구름이에요? 지나가는 게? 특수렌즈 덕분에 과학책에서나 봄직한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한다니 거참 생각할수록 신통방통.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높은 탑 위에 오르면 하늘은 더 가깝게 느껴지기 마련. 은하계로 빠져들고 싶은 곳이 바로 별천문대란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초특급 스펙터클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와, 여기도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아니 그런데 여친. 네. 망원경이 정말 커요. 진짜 크네. 제 키보다 훨씬 커요. 와, 아니 이 망원경으로 보면 뭐 은하계 어디 곳곳에 구석구석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5,000배 이상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00배? 네. 상상이 안 갑니다. 무려 5,000배 이상 가까이서 느끼는 천체의 신비. 온가족 체험 프로그램부터 1박 2일 캠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으니 여러분도 별들의 천국에서 놀다 가세요. 막간을 이용한 먹을거리는 여행의 재미를 더해주는 법. 까칠한 입맛을 확 사로잡는 예천의 건강한 맛 일단 맛보고 가실게요. 즐거운 여행에서 볼거리 다음으로 생각나는 거 먹거리죠. 한상 그냥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검은 콩이 흑둑으로 변신. 여기에 어머니표 손맛을 더한 청포무까지 꽉꽉 채운 건강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검은 콩, 해물, 전골. 푸짐한 해물도 추가요. 청포묵입니다. 녹두로 만든. 예천하면 청포묵도 빠질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재료들이 전부 이 주변, 이 예천의 그 환경이 만든 친환경.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농사지은 건강한 재료 한데 버무려 야무지게 한 입. 탱글탱글 야들야들 입속에서 춤을 추는 식감에 너도 나도 젓가락이 들락날락. 녹두와 검은 콩의 화려한 외출에 우리의 입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자, 우리의 여행 콤비가 다시 발길을 옮긴 곳은 와, 너무 멋있죠? 가지가 진짜 기네요. 와, 정말 커요. 웅장한 크기에 한 번 놀라고 그 사연에 다시 놀란다는 그 이름 석송령. 와, 역시 이 나무예요. 진짜 웅장해요. 그렇죠.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아니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나무가 더 웅장한 것 같아요. 네, 600년이나 묵은 나무인데 보통 웅장하겠습니까? 와, 600년이나 됐구나.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어떤 나무예요? 이 나무는 유명한 게 자기 소유로, 나무가 자기 소유로 땅을 가지고 세금을 직접 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합니다. 부자죠. 나무가 부러워지는데요. 부자나무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사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도 아마 이런 예가 없지 싶습니다. 이 나무가 장학금을 줍니다. 나무가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다고요? 이 동네 출신 학생으로서 이 동네에서 난 애들이 대학 가면 무조건 50만 원 줍니다. 와. 저도 이 동네에서 태어날 걸 그랬어요. 집 나간 아들 대신 재산을 물려받은 석송령. 이제는 마을의 효자 노릇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석송령의 좋은 기운 여러분도 듬뿍 받아가세요. 때로는 자연과 함께, 때로는 체험을 즐기며 예천의 곳곳에서 누리는 힐링 타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천 여행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입은 까칠까칠, 몸은 나른해지는 요즘 쌓였던 스트레스도 싹 날려버리세요. 육아의 살림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일상 속에 대한민국 주부들은 오늘도 스트레스와 씨름 중. 아, 이놈의 주부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는 가라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뻥뻥 일상의 활력을 찾는 주부들이 나타났으니 운동으로 땀을 빼고 나면 기분 전환되고 너무 좋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요.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가정을 돌보는 주부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로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한 주부구단 선수들의 즐거운 인생 이야기.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포항 여성족구단의 활기찬 일상이 시작됐다.
더운 여름도 아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햇살 좋은 봄날에 때 아닌 구슬땀을 흘리는 주부가 있다는 제보. 더운 물이 안 나온다고요? 예, 금방 갈게요. 네. 혹시 힘든 업무 탓에 흘리는 구슬땀? 그 냉장고 문 열면은 그 김치하고 그 오뎅잎 볶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반찬 몇 가지가 밥 챙겨 먹어요. 아니면 바쁜 집안일로 인한 구슬땀? 대체 무슨 땀을 흘린다는 건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는데. 이제 어디 가시나 봐요. 예, 이제 진짜 땀 흘리러 가야죠. 땀 흘리러 간다고요? 예, 땀 흘리러 갑니다. 일을 척척 끝낸 그날 저녁, 땀 한 방울 나지 않는 모습으로 퇴근을 한 주부가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체육관. 지금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족구하고 있습니다. 족구요? 네. 주부들의 활약은 이제부터가 진짜. 구슬땀 훈련이 시작되면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이킥을 선보이는 주부구단. 그녀들의 정체는? 저희는 주부 족구단 가겠습니다. 포항 지역 최초의 여성 족구단을 소개합니다. 카이리스 족구단은 작년 8월에 창단된 포항 유일의 주부 족구단으로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시던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되었으며 현재 15명의 회원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주부 족구단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는 가족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영락 없는 주부. 하지만 유니폼만 입었다 하면 승부욕에 불타는 족구 선수로 변신한단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부 축구단으로 모여진 구성원이었는데 다치는 회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축구하는 도중에 짬짬이 휘날을 내서 족구라는 걸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말 매력 있고 그런 운동이라는 걸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회원들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이제 족구에만 전념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물론 운동까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여성 족구팀.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모두 다 환영이란다. 젊은 사람이 안 와서 탈이에요. 왔으면 또 이렇게 뭐 대회 나가도 젊은 층이 있으면 혹시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젊은 층들 좀 이렇게 안 그래도 좀 이렇게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 미혼 여성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과거 지역 여자 축구단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모여 새로운 종목에 도전. 결혼 후에도 식지 않는 운동에 대한 열정이 지역 유일의 족구단을 만들었다. 예, 10년 전에는 여자 축구단으로 우리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조금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처음 여자 축구단 선수들이 모여 족구를 시작하다 보니 축구했던 습관으로 공만 마주했다 하면 뻥뻥 차기 일수. 체계적이지 못한 연습으로 난항을 겪었다는데 여자 족구단이 활성화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여자분들을 가리킬 만한 여성 지도자가 없어서 제가 족구 생활 한 20년 정도 활동하면서 그거를 경험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자 족구단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감독의 지도 아래 족구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선수들. 이제는 일반 남자들과도 겨룰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됐단다. 그래서 검증해봤습니다. 여자 족구팀 대 남자 아마추어 팀의 대결. 결과는 10대 7로 여성 족구단 승! 뭐 한 번, 두 번 해본 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잘한 것 같고요.
조직력도 있어 보이고 파이팅도 넘친 것 같고. 쉽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열심히 이기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깜깜한 밤이 돼서야 끝난 3시간의 긴 연습. 오늘도 함께해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주부들이 다시 둘러앉았다. 예,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땀 흘렸으니까 간단한 이제 다과를 해가지고 아줌마들끼리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날리면서 우리가 족구하면서 우리가 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누는 그 담소 시간입니다. 함께 뛰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스포츠. 주부들에게 족구는 서로를 이해하는 운동 그 이상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 족구가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부분들이 족구라는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많은 주부분들한테도 이 족구라는 체육이 많이 저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 족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정으로 똘똘 뭉친 포항유일 여성족구단 카리스. 그녀들은 오늘도 엄마로, 아내로, 또 선수로 즐거운 하이킥을 날린다. 언제부턴가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흙을 딱 맞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쪽으로 성공도 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지금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귀농 생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농촌으로 모이게 하는 걸까요? 귀농을 꿈꾸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이곳은 바로 화순에 있는 귀농학교입니다. 일과를 마친 후 귀농에 대한 공부를 하러 모인다는데요. 현재 3기 수업을 진행 중이고 수업을 듣는 인원은 29명입니다. 농사 올리부터 농기계 고치는 법, 귀농 선배에게 들어보는 귀농법까지 21번에 걸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워야지 돈도 따르고 그럴 것 같아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인터넷 같은 것 때 보고 그러니까 귀농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와보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의 귀농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73%가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4배나 많은 수치죠. 그중 화순은 귀농 인구가 3번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화순은 정말로 이제 광주와 가깝다는 이점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주거 환경 또는 의료 환경 이런 것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 그리고 깨끗한 자연 환경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업을 듣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 많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열심입니다. 일단은 기초는 하고요. 정년퇴직하면 노후 준비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주에 살다가요. 저는 원래 이제 화순 동면이 고향인데 이제 이쪽 도암 쪽이 너무 이제 편백숲도 있고 경관이 좋아서 예, 제가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도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서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농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의 귀농학교 강의가 끝난 후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업 후 뒤풀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수업 후에 이런 여유 또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이야기도 하고 농사 정보도 주고받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수업보다 사실 뒤풀이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모여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움 아닙니까? 우리 또 귀농을 먼저 하신 분도 계시고 저같이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귀농학교를. 농사를 벌써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고 농사에 대한 경험담도 좋고 귀농을 해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접 실습을 해보는 날입니다. 이론 수업 못지않게 실전에서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항상 실습을 한다는데요. 직접 밭에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니 자연히 궁금한 점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귀농해가지고 경운기도 처음 배우고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죠.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해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겨요. 한약처 중 하나인 사삼을 직접 심어봅니다. 사삼은 대부분의 한약에 들어가고 키우기도 까다롭지 않아 인기가 좋은 작물입니다. 최대한으로 곱게 뻗게 해서 해줘야 돼요. 배운 대로 심어보지만 처음으로 심어보는 거라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괜히 초보자들이 심어가지고 잘 안 나면 어떡해. 일단 제가 심었잖아요. 이게 처음 심은 거라 처음에 심을 때는 초보자가 심으니까 안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열심히 심었거든요. 근데 한 줄 심고 나니까 나중에 여기 와서 싹이 나면 진짜 뿌듯하고 멋지겠다. 기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한다고. 힘들죠. 내가 가서 농촌에 들어가서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또 내 것도 농사 짓죠. 귀농 전 꼭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 3가지입니다. 광주에서 37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화순으로 귀농한 지 5년째인 최재형 씨. 이 땅에다가 추미를 묻혀보면 이 수확을 떠나서 내가 하루에 보람이 나오더라고요. 나만 몸은 고되지만은 오늘 내가 할 일을 했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귀농학교에 잠깐 댕기는 과정에서 사람도 첫째 많이 알았고 또 이 농사 방법이. 노동 후 잠시 맛보는 꿀같은 휴식 시간. 최재형 씨는 귀농을 앞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동네 오면 인심을 얻어야만이 그 동네에서 지탱을 하지. 사람과 사람은 유대관계가 나쁘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 나는 귀농 온 사람들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살게 되면 공기가 맑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가 있고 은퇴 후에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무 정보도 없이 귀농을 한다면 호회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봄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4월입니다. 가슴 아픈 4월의 사건으로 이 따뜻한 봄볕과 아름다운 봄꽃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슬픔과 고통 하루빨리 씻어내시고 따뜻한 봄날이 그분들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